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맨날 저희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밖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어딘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일 되겠습니다. 카운트 5, 4, 3, 2, 1, 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 밖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있는 곳 바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죠. 성장과 공정, 민주당 의원들의 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럼, 이게 오늘 출범을 합니다. 출범식이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토론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어떻게 보면은 싱크탱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성장과 공정 이 모임, 오늘도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재명 지사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의원들 들어가는 모습도 좀 지켜보고, 또 의원들 중에 시간이 되는 의원들 만나서 말씀도 잠깐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른바 빅3 민주당 이 대선 주자들 계속해서 활발한 일정 소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광주에서 5.18 41주기 기념식을 맞아서 광주 호남 민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각 후보들마다 자신들의 지지 모임, 지지 세력, 또 지지 세를 좀 강조할 수 있는,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의원들과 만나고 있고, 또 오늘은 이렇게 모임 포럼에도 함께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공약과 정책과 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현장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반가운 얼굴, 저도 이렇게 직접 얼굴 마주한 거 오랜만인데요. 김남국 의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이렇게 카카오톡 페이스 통화만 하다가 직접 뵈니까 좋네요. 네, 현장에서 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역시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좀 끝나가지고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인터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와중에 이 일정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네, 왜 오셨습니까?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오셨어요? 예. 예, 이제 저희가 많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네.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포럼에 속해서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럼으로 해서 네. 지금 처음에 첫 시작을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공정이라는 화두로 네. 이렇게 성공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 공부하러 오셨는데, 자, 사실 뭐 이재명 지사도 오늘 참석을 하고,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대선 주자들이 활발히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이 또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당내 분위기, 의원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사석에서도 4명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중론은 안 된다. 결국에는 당헌 당규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 얼마 전에 한 거 보니까 네. 국민들도, 그리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룰을 지금 바꾸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보면은 개헌론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헌론? 예, 항상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개헌을 했어야 됐는데 네. 하지 못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정말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 개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챙겨왔는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전국 아하. 상황 속에서 개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권력 개편 작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국가를 통치하고 뭐 정당이라든가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어떤 개헌의 네. 내용일 수 있겠지만 네. 무엇보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그리고 국민이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에 맞게 그 정신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대선 국면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 또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자칫 그 공허한 추상적이고 공허한 그런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논의나 논란이 있어 버리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민생을 챙겨야 될 법안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개혁과 관련된 과제들도 많은데 네. 너희들 그 뭐야 너희들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필요한 그런 개헌이나 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정치 싸움만 예, 한다. 정치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아하. 좀 대선 이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개헌의 필요성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시기적인 면에서 네. 좀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현안 잠깐 좀 보면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청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왜 우리 해달라는 증인 참고인 채택 안 해주고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우선은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특히나 검찰총장은 아주 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검찰 조직을 이끌어 나갈지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장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뭐 증인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당이 그냥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야당에서 지금 요구한 증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네. 수사 중인 사건인데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을 불러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적절하지 않고 우리 법률에도 아하. 이런 것은 좀 증인으로 하는 네. 것이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합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네.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지난번 그 총리 인사청문회 보셨죠? 네네. 그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그렇죠. 되어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듯이 네. 그러한 어떤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만 없다면 채택을 했을 텐데 지금 야당에서 요구한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이해관계인 그래서 나오더라도 물어보면 내 사건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조금 증인으로 좀 채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검증보다 자칫 이 중심이 이 포커스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그 증인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실제 제가 한 20명의 증인들을 훑어봤는데요. 예. 이게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김학의 전 차관을 부르는 게 맞죠. 근데 또 김학의 전 차관은 빠져 있어서 결국에 지금 야당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필요한 증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격가지 정치적으로 아하. 공세할 만한 사건에 대한 증인을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지금 나오는 증인들은 다 관련 사건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들이어서 이것을 조금 채택해서 네. 받아들이기에는 여야가 합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나오더라도 본인 사건 때문에 진술을 할 수 없어서 실효성도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보니까 의견 보니까 그럴 거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불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자 지금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 얘기가 아직까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아직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논의해봐야 된다. 법사위원장 자리 뭐 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까지 어떤 언론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국회법이라든가 또 국회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네. 원구성 협상과 합의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네.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국회 관행에 비추어 봐도 적절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박광원 의원이 이 법사위원장으로 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간사는 백혜련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당선이 되어서 백혜련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빠지고 박주민 의원님께서 간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의를 한다 뭐 이렇게 하시고 마시고 그게 없고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 여쭙자면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이제 검사 수사 1호가 됐습니다. 뭐 좀 검사 수사 1호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공수처의 결정 이런 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해 말경에 이런 네.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담당하는 검사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겠느냐.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봉욱 그 대검 차장과 네. 그리고 검찰총장, 문물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인지를 네, 했는지 네. 이걸 알아봐야 된다 했었는데 예. 구체적 진술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규원 검사는 본인이 무슨 청와대의 뭐 지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검에 의해서 대검의 승인을 예. 받고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구체적 지휘를 받고 했다라고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규원 검사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특정한 라인에 있는 사람 일부를 찍어내기 위한 보복 수사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한 그런 진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1호 사건이 되고 뭐 이규원 검사 건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이거? 네, 뭐 저도 좀 많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이 출범이 되었을 때 정말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그렇죠. 바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부패 범죄를 확실하게 좀 수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네. 또 무엇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수사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뭐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또 과연 공수처가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좀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어서 예.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들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아.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어떻게 공수처가 하는지를 네. 끝까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저희가 진짜 현장에서 만나서 인터뷰하니까요. 좋네요, 진짜. 대면 인터뷰가 이렇게 좋은지 옆에 몰랐습니다. 계속 아시는 분들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고 비대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하니까 좋다. 빨리 백신 맞고 저희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김남국 의원과 제가 같이 있으니까 그림도 괜찮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제가 말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신데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과 기념 토론회. 오늘 토론회에는 또 안진걸 민생행정소장이 나와서 직접 또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뭐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쪽 앞으로 좀 가볼까요? 저희가 앞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길목에 좀 있었는데요. 네. 자, 이곳은 중소기업 중앙의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에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행사장 들어갈 때는 방역 수칙을 또 잘 지키게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좀 또 말씀을 듣기 뭐 좋으신 분들, 말씀을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은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예, 화장실 갔다 오시다. 예, 화장실 찾으셨군요. 네, 화장실 나오면은 안민석 의원과 잠깐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빅3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각자의 세를 좀 과시도하고 좀 불리고 하면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빅3에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빅3에 끼지 못하는 그런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좀 선명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름 알리게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악동님께서 박 기자님 짱 열심히 오마이뉴스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선플 너무 고맙습니다. 바이님은 빅3 웃기지 마라, 빅1 이재명이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정님, 김광중님, 김원태님 말씀을 댓글을 주고 계시고요. 자, 네, 안민석 의원은 지금 안으로 좀 통화를 하면서 들어왔고, 자, 정성호 의원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자, 지금 행사 준비에 좀 바빠서 정성호 의원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어쨌든 좌장격으로 있으니까 준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 오늘 이제 지도부들도 와서 얘기를 뭐 인사를 나누고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의원들이 30여 명 이상 참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의도에서 이재명 지사를 좀 지지하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글쎄요,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있네요. 네, 아마 10시 행사 시작 시간이 다 돼야 의원들이 좀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저 또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자, 뭐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댓글이 아무래도 오늘 또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이 개헌 관련해서 지금 개헌할 때는 아니다, 개헌할 때는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 민심, 민생 그런 경제들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국민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도 논의해야 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시부터 오늘 이제 포럼 창립식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기념 토론회도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55분이고요. 지금 저희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 행사장 모습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행사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의원들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아직은 이재명 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광주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또 서울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도 소화를 하면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취재해 보니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자, 저쪽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저희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카메라를 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등을 포함해서 이제 내빈들이 올 때 그 모습을 약수하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재명 지사가 도착을 한 뒤에 오늘 행사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성호 의원의 모습, 이게 내빈을 맞이하는, 오늘 그러면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내빈을 맞이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봉선님은 모든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에서 온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토박님이 여기 홀 이름이 뭐죠? 라고 하셨는데 중소기업 중앙의 비즈홀이라는 곳입니다. 지하 1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게 보는 것보다는 좀 넓은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평화광장 모임도 출범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성공과 공정, 성공 포럼, 이게 또 출범하면서 이 외곽 그리고 그 원내 이런 다양한 위치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주자들보다 대놓고 내놓고 이 캠프를 꾸리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지지 세력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과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적인 면, 공약 사항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노웅래 의원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자, 네. 자,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참 얼굴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에 취재하기도 방송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백신을 다 맞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좀 방송도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나가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입구에 좀 있어가지고요. 네, 잠깐 나와봤습니다. 아직 이재명 지사 모습이 안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가 들어오는 모습 저희가 여기서 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10시에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동안 예상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주호영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경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취재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이 당원 5, 시민 5, 5대5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선이 진행될 것 같고 예비 경선이 28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저희 좀 저쪽으로 나가볼까요? 그리고 본 경선은 당원이 7, 그리고 일반 시민이 3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오시는 분들을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잠깐 또 긴 시간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뭐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경쟁 레이스가 됐는데, 아까 들어본 것처럼 대선 경선을 연기할 것이냐, 그냥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선 경선 연기가 뭐 정말 의제에 올라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도부가 뭐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대선 경선 연기보다는 그대로 정해진 룰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실 민주당이 이 대선 주자를 빨리 뽑는 게 불리하지 않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지가 않는데 빨리 대선 주자를 뽑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선 주자를 빨리 뽑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동안 이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대선 주자 대선 후보의 그런 공약과 정책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그런 걸 뒷받침하면서 정부 여당의 힘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메리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여당 후보의 좀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 대선 주자 간의 한 팀, 원팀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경선 주자를 뽑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연기나 뭐 개헌이나 이게 모두 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경선 연기론, 개헌 이런 것들은 좀 격가지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저희가 행사장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재명 지사 목소리 보이지 않는데. 네. 자, 안에 들어와 있는 인사를 좀 네. 지금 저희가 이 실내 행사장 내부의 모습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앞에는 의원들의 자리가 마련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마이스 박정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모임이에요? 이 모임 자체가? 네, 아유, 말로 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영진 의원. 네, 뭐 저렇게 손짓으로 성장한 공정 모임이다 말씀했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의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다른 곳에 모여 있던 의원들 함께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네, 송영길 대표가 지금 들어왔고요. 함께 의원들이, 대부분 의원들이 함께 송영길 대표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마이스 박정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러구나. 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래. 예. 자, 지금 정성호, 안민석 의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곧 오늘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좀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의원들이 주축이 된 포럼이니까요.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포럼 구성원 차원에서 이렇게 와서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 않고 있고요. 아, 예, 오랜만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 행사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 기념 토론회. 오늘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축사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가 뒤에서 또 행사 축사 마치고 나가면서 현안에 대해서 발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도 저희가 담아놨다가 행사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사 현장으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